자, 이번에는 동북공정 시리즈 4번입니다. 미국 수능 교재까지 침투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투, 동북공정. 제가 가짜 백신까지 외국에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동북공정도 결과를 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시 시험 SAT와 과목별 시험 AP 교재에 한반도가 과거 대부분의 시기 동안 중국 영토였다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당나라 때 중국의 속국이 됐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1876년에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엉터리 교재가 왜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건지 류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주요 교과서 출판사인 배런스가 발간한 SAT 세계사 교재입니다. 700년대 중국 당나라 영토에 신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은 피보호국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출판사 AP 교재엔 중국 명나라 영토가 압록강이 아닌 청천강 유역까지 내려와 있는가 하면 청나라 때는 아예 한반도 전체가 청나라 영토로 포함됐습니다. 다른 주요 교과서 더 프린스턴 리뷰에도 부정확한 내용이 실린 건 마찬가지. 한국은 당의 속국이었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국이라고 하는 용어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독립한 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해인 1876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고대와 중세 내내 중국의 속국이었고 그러다가 일본 식민지를 겪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SAT와 AP 교재는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는 전 세계 중고등학생들이 봅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창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엉터리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게 방치되면은 한국은 역사가 100년인 거죠. 이제 교과서에 내가 좋아했던 한류 스타들 나라가 과거에는 중국의 식민지였네, 일본의 식민지였네, 이걸로만 국한되니까 우리가 문화 대국이라는 그 이미지가 단절되는 거죠. 자,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SAT, AP 수정을 요구한 포스터입니다. 자, 이 SAT라는 것은 Scholastic Assessment Test라고 해서 미국 대학 입시 수능입니다.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말합니다. 해마다 미국 대학에 들어가려는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역사책인데 이 109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라 때 코리아는 그냥 원래 이 안에 한나라 때니까 조선, 고구리, 신라, 백제가 다 들어가는데 그냥 코리아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차이나로부터 많은 문화 기술을 받아서 일본으로 넘겨줬다. 뭐 이건 막 상당히 객관적인 서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를 그 300년부터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리, 백제, 신라를 정확하게 그 위치라든가 지도라든가 해서 이것도 또 재판시라고 하는 거 동해라고 해서 제대로 지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사 부분을 전공한 사람이 다루는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제대로 삼국시대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송시기 대외 관계 이쪽에 가서는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한왕조에 정복되었던 고리아는 불교, 유교, 한자 체계에 대해서 더해 차이나의 중앙 집권 정부에 익숙해졌다. 자, 여기는 한왕조에 정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밑에 7세기 중반 신라 왕조가 한을 몰아내고 그 얘기는 한나라부터 7세기까지 계속해서 한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나라는 220년에 망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나라에서 바로 신라 왕조로 뛰었습니다. 그 안에 고구려라든가 옛날 조선이라든가 백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똑같이 삼국시대가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 왜 앞뒤가 안 맞는가?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코리아의 첫 나라는 신라다. 이거 아까 여러분들이 그 한복공정 봤을 때 딱 보면 느낌이 딱 온 겁니다. 이건 동북공정의 결과입니다. 예. 코리아는 오랫동안 차이나의 얽매인 관계였다 해놓고 첫 코리아 국가는 기원 후 500년대에 세워진 신라다. 500년대에 세워진다는 것도 틀리지만 첫 국가가 신라라는 겁니다. 신라 이전에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조선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과 가까운 동맹 관계였는데 당이 망할 때 같이 무너졌다. 두 번째 고려는 우리가 왕건이 세운 고리를 말합니다. 이건 송에 매여 있었다. 그 송나라가 몽골에 멸망한 뒤 몽골의 침략을 받았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한국사를 다룬 것과 전혀 다른, 그리고 여기서 또 뚜렷하게 조선, 고구려, 발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복에서 봤을 때와 똑같은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썼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동북공정의 결과가 그대로 스며든 티가 딱 나오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유라시아 주요 무역로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SAT 74쪽이고 이거는 AP 75쪽인데 똑같이 이 부분을 보면은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한 제국입니다. 한 엠파이어. 예. 한 제국인데 여기 보면은 한나라 땅이 평양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역사책입니다. 이건 중국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메인 아프리칸 유라시안 트레이드 무역 루트를 지금 그린 건데 이것도 동쪽에 한번 보세요. 이 동쪽을 좀 키워서 보면 여기는 완전히 한 제국이 다 한반도를 다 차지한 겁니다. 한나라에 완전히 예속된 거죠. 그런데 아까 이렇게 예속된 게 그 다음에 신라가 이걸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기서 조선도 있었고 한나라 때 그 다음에 고구려도 있었고 여기 앞에 백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싹 뭉긴 겁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미국 스미소니언에서 나온 역사책입니다. 운명의 새벽에서 오늘날까지 이런 부제목이 붙었어요. 부제목이 붙었는데 자 여기도 보면 한제국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이게 사만입니다. 아까 말했던 사만. 예, 마한, 진한, 변화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한나라 땅이다. 그 다음에 거기 역사연표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빨간 것은 진나라는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한나라 테리토리는 여기서 보면 사만만 놔두고 여기는 또 다 마찬가지로 전부가 다 한나라 땅입니다. 한 제국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위키미디어라는 건데 만리장성을 그림을 그렸는데 이 만리장성이 이 빨간 것은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때 이렇게 청천경까지 오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는 완전히 평양까지 옵니다. 평양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동북공정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중국 지도집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과 고구려는 원래 BC 37년에 고구려가 형성되기 이전에 구리가 있었습니다. 구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고를 붙여서 고구려가 됐죠. 그 이전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면 안 된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에는. 고조선 시대는. 고조선이라는 이름은 삼국유사에서 그 앞에 단군조선과 유만조선을 나누기 위해서 옛 조선이라고 그러고 밑에다가 왕검조선, 조선 왕검이라고 그랬지 그게 나라 이름이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로를 치고 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옛날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조선을 갖다 조선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도 후백제 후고구려를 고구려 백제라고 그러고 원래 것을 고고구려 고백제 한다면 웃기잖아요 이게. 근데 고조선이라는 만큼은 말은 그만큼 웃기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자, BC 2333년에 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런데 BC 108년에 한무제가 조선을 칩니다. 이때 고구리도 있었어요. 구리라는 나라가. 그래가지고 현도군에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400년간 한나라 마치 다 지배를 한 것처럼 지금 미국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BC 82년 26년 뒤에 맥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사군을 2군으로 줄이고 낭랑현토만 남고 진번이 임노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도군의 군사제지가 구리의 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추모가 나라를 세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 고구리가 건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고구리가 요소요동을 한나라와 싸워가지고 빼앗고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고구려는 살아남고 한나라는 220년에 후한이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위초고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삼국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220년에 멸망했는데 668년에 고구리가 항복을 하고 신라가 백제를 차지했는데 이때까지 한나라가 지배에 있었고 이 한나라가 신라가 한나라를 쳐부수고 쫓아내고 나서 통일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쪽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구리가 28대 705년 동안 가는 동안에 요걸 갖다 지금 뭐 한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한 엠파이어, 한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한나라가 후한이 196년에 멸망하고 삼국시대, 위초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서진, 동진, 56국에는 무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생기고 남북조 시대의 북조에는 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겨우 수나라가 되는데 수나라도 38년 만에 망하고 당나라 50년 동안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고구려 신라 백제는 주구장창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한나라에 예속되어 있었고 신라가 물리쳐갖고 차지했다? 이런 엉터리 역사가 미국 역사책에 왜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핵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앞에서 SAT는 마치 한나라가 지금 결론입니다. 7세기 중반까지 지배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처럼 기술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고. 그런데 지도에 보면 이 신라는 평양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고구려 국내성, 환도산성, 홀본성, 평양성 중에 단 한 군데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땅은 한 치도 차지 못하고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발해가 형성이 됐어요. 발해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신라가 됐어요. 만일 삼국을 통일했다 그러면 발해가 날아가 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삼국을 통일했다는 것은 고구려, 신라, 백제를 하나로 만들어야지 삼국 통일인데 고구려 땅은 한치 땅도 못 오고 백제하고 이 신라만 했는데 어떻게 삼국 통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엉터리 역사를 지금까지 배우고 살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삼국 통일이라고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발해가 날아가 버리니까. 통일이 됐으면 신라가 여기까지 차지했어야 통일인데 만약의 경우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이 했다 그러면 이걸로 딱 끝나버리고 이 북땅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용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몽골 제국이 1294년 지도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는 몽골 때, 자, 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몽골이 징기스칸이 지배를 하고 나서 앞에 가서 이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지배를 합니다. 사마르칸트 밑쪽으로 해서 이만큼 지배를 합니다. 이렇게 지배하고 또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4개로 딱 나눠 자식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송나라, 거란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다 여기 원나라, 그 다음에 전부 무슨 뭐 보고타 이외에서 다 됐는데 했는데 한국만큼은 고리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많이 억눌렀고 했지만 정치성을 유지한 유일한 나라예요. 다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전부 몽골 제국이에요. 몽골 제국이에요. 송나라는 당연히 몽골 밑에 들어갔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전부 똑같이 이렇게 그려버린 것이 잘못됐다. 청나라 때는 아예 코리아가 없어요. 이 색깔이 다 들어가 버렸죠, 여기서. 이것도 그 월드 히스토리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SAT나 스미소니언의 역사책이 왜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썼을까? 예, 그렇게 썼을까? 한 가지만 더 보고 남았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아주 그 지도, 그 다음에 이 바이두에 나온 것 해서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동북공정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건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자, 이것은 뭐냐면 2017년 4월 12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트럼프가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인터뷰에 이런 게 나와요. He then went into the history of China and Korea. China and Korea. Not North Korea.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Not North Korea. 코리아 전체 역사입니다. 북한 역사 로켓 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And you know, you're talking about thousands of years. 1000년 이상. 짧은 기간에 1000년 역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시진핑이가. 예. 그리고 after listening of the 10 minutes. 역사 강의를 거기서 한국 역사 강의를 10분간이나 한 거예요. 10분간이나 하고 나서 딱 뭐야? I realized that it is not so easy. 아, 이것이 쉽지 않아. 정말 골치 아픈 얘기야.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이게 이제 나중에 뉴욕 중앙일보에도 났더라고요. 예.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는 수천 년 세월과 많은 전쟁이 얽혀 있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코리안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전체에
이 문제에 대한 역사다, 이것은. 예. 그리고 쉽지 않겠다. It's not so easy. 라는 걸 깨달았다. 어떻게 역사를 얘기를 했길래 한국은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함부로 건드리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을까? 자, 이 문제는 매우 외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자, 근데 이제 더 열받는 일이 하나 있어요. 20일, 그해 20일에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했는데 한국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대변인이 한국 국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중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하고 그 말을 했냐는 소리도 안 했고 안 했냐는 소리도 안 했고 그냥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냐? 한국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한번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얘기했다는 것인가 안 했다는 것인가? 이걸 제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건 답은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왜냐? 트럼프는 한국사에 대해서 백지나 다름없어요. 신라를 알겠어요? 백제를 알겠어요? 고구리를 알겠어요? 조선도 몰라요. 코리아는 다 간신히 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년을 얘기를 하고 전쟁을 많이 했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정말 not so easy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예. 수천 년 세월과 많은 전쟁이 얽혀있던 어떻게 알겠어요? 트럼프는 몰라요. 얘기한 거예요. 이게. 또 이것도 코리아 북한의 뿐만이 아니라 이 코리아 전체가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교위에서 최고의 정상이 만나서 얘기했다 이거야. 이것이. 그러면 시진핑이 실수를 한 것도 트럼프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이미 동북공정을 마치고 외교 전략으로 실제 상에서 실천을 한 결과다. 이 결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예. 3년 전에 이걸 딱 보고는 이걸 갖다 이제 뉴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진핑의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 주장은 35년 준비되어 온 거다. 이렇게 해서 기고 칼럼이라고 그랬죠. 국권에 대한 중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통령 출마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제가 썼어요. 예. 그래서 각 신문사에서 보냈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브리크 뉴스라고 내 하나 아는 사람이 그냥 내준 거야. 이게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런 이론이 나오냐? 그냥 그건 듣던 소리야. 그건 다 엉터리 같은 소리야. 신경 쓸 거 없어.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사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아베가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일부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근데 왜 시진핑이가 한국은 중국 일부라고 했는데 왜 조용합니까? 왜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얘기 안 합니까? 왜 뉴스거리도 안 됩니까, 이게? 예. 지금 이 문제는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외교부에서 했다 안 했다 얘기 안 하고 한국 국민들은 걱정할 거 없다 하니까 걱정 안 해버려요. 이런 웃기는 국민들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동북공정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공의 역사 침탈을 소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공이 역사 침탈을 마치고
그 결과를 홍보하고 신령하는 단계에 온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2007년도인가 그때 중단했어. 근데 국가가 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긁어서 부실험 내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동북공정이 어떻게 됐는가? 나는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동북공정이 끝났습니다. 2008년도에 끝나서 2009년도 1, 2, 3월에 총정리하고 2009년도 7월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제가 이제 그건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중단하고 국가에서 잘 하고 있지 하고 국가에서는 또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 흥분하지 않게끔 조용히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겁탈을 했는데 반대를 안 했다? 반대를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화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9년에 끝났는데 10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반박을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3200년 역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가서 알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너무 학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중국 포탈에 가서 조선 고구려 발해는 중공 역사다. 신라 고리 조선은 중공의 반식민지였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쫙 깔렸습니다. 포탈에. 예. 이놈을 제가 전부 분석을 마치고 앞으로 다음에 약 3번 정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의 마지막 장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